자, 오늘은 25학년도 수능의 결과가 발표가 났죠. 발표가 나서 상위권 의대를 가기 위해서 이번에 상당히 좀 구체적인 패턴이 나와버렸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도 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상위권 의대의 성적은 어디서 결정이 나느냐. 저번에 말씀을 드렸었죠. 올해 수학 미적분의 30번은 키맨이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분명히 그런 결과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30번을 맞추느냐 안 맞추느냐에 따라서 서울대 의대와 연대, 카톨릭대 의대를 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적으로 결정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는 나중에 분석을 해드리고, 자, 두 번째, 상위권 합격 점수는 격차가 매우 적습니다. 현재 나타나는 것이 여러 가지 스텝들이 있는데 그 스텝들이 상당히 좁혀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 가군, 나군 중에는 반드시 1, 2점 상향 지원은 반드시 해라. 왜냐?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이라도 올려가고 싶다면 가군, 나군 중에 하나는 꼭 상향 지원을 1, 2점 내에서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다군은 절대 안정 지원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좋은 데를 가고 싶다면 이러한 상황을 잘 이용을 해야 되겠죠.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수능에 대한 분석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시험을 보고 나서 다들 물수능이라고 하시길래 제가 물수능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9월 모평과 비교했을 때는 어려운 문제, 좀 구체적으로 좀 해야 될 문제들이 2개 정도가 더 있다. 그래서 물수능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9월 모평보다는 조금 점수가 더 나오지 않겠느냐.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키포인트가 되는 건 국어하고 수학이잖아요. 그리고 영어는 어차피 등급이고, 그 다음에 탐구는 복불복이다. 그러니까 자, 구모하고 비교할 때 물수능이었을까? 25학년도 수능 1등급 컷은 131입니다. 자, 25학년도 구모 1등급 컷이 126입니다. 일반적으로 120대면은 물수능이고 130대면 보편적이고 140대 정도가 나오게 되면 불수능이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구모는 약간 물수능이라고 볼 수가 있었죠, 사실. 근데 25학년도 수능 국어 1등급 컷이 131이니까 보편적인 결과로 나온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학을 볼까요? 25학년도 구모 수학 1등급 컷은 130입니다. 그러면 25학년도 수능 수학은 1등급 컷이 131입니다. 자, 그렇다면 물수능 아니죠. 그리고 9월보다는 약간 어렵다는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가 분명히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지금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럼 물수능이 아닌가? 쉬운 건 맞습니다. 근데 쉬운 건 맞는데 우리가 이 물수능이다, 그 다음에 불수능이다라는 것을 지금까지 약간 딱 정해놓지 않은 것 같아요. 자, 이게 쉽다 어렵다의 문제가 아니고 이건 점수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점수를 쉽게 더 뽑아낼 수 있느냐, 점수를 쉽게 뽑아내지 못한다, 이렇게 된 불수능, 점수를 또 쉽게 뽑아낸다, 이런 물수능, 이렇게 된 거겠죠. 자, 그렇지만 자, 일단 쉬운 거는 맞습니다. 자, 9월 모평하고 비교했을 때 1번부터 12번까지 풀었을 때 9월 모평과 수능을 봤을 때 대략 10분 정도의 차이가 나요. 수능이 10분 정도가 더 남습니다. 그러니까 그 맞춘다, 확실히 맞춘다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난이도가 상당히 쉽게 나왔다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물수능일까요? 자, 그렇진 않아요. 까다로운 모형이 9월보다는 수능에 2문제 정도가 더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출제를 했을 때 이것이 정확하게 우리가 어떤 아이디어를 딱 캐치를 했다면 괜찮겠지만 그게 낯선 문제가 2문항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점수상으로는 9월 모평보다는 더 안 나올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표점 올라갔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131 그리고 130의 차이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판단하는 거에서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또 있습니다. 자, 그럼 수능 분석에서 일단 24학년도하고 25학년도 수능을 좀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일반적으로 120대의 1등급 컷이 물수능 정도가 나오고 130대의 1등급 컷은 평범하다. 그리고 140대 1등급 컷은 불수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1등급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린 거죠. 자, 그렇다면 24학년도 수능 국어는 1등급 컷이 133이고요. 25학년도 수능 국어 1등급 컷은 131입니다. 물수능이라고 하기에는 뭐 점수 차이가 그렇게 크지가 않고 일단 점수의 그 범위 자체가 평범한 난이도를 구성하고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그렇죠.
자, 수학을 볼까요?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공교롭게도 133, 131, 134, 131 이 패턴이 그대로 유지가 돼버렸는데 24학년도 수능 수학 1등급 컷이 133이고요. 25학년도 수능 수학 1등급 컷은 131입니다. 자, 그렇다면 역시 수학도 물수능이라고 보기에는 점수가 보편적인 그 범위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죠. 자, 그런데 문제점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패턴이 그 다음에 하상, 그 다음에 중하, 중중, 중상, 그 다음에 상하, 상중, 상상 이 정도로 나눠졌다면 상당히 좀 1등급 컷과 상관없이 우리가 이렇게 어느 정도 점수를 다 변별할 수 있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1등급 컷만 보기에는 점수를 판단하는 것이 가능하냐, 상위권 좀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테마입니다. 의대, 상위권 의대, 서울 쪽에 들어있는 상위권 의대의 향방은 수학이 키맨이다라고 반드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거에 대한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우리가 물수능도 아니고 불수능도 아니고 변별력을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표준 점수가 나오는 그런 수능이었다라고 말을 하기에는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자, 첫 번째, 문제는 디테일이 있어요. 이 디테일이 악마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확인을 좀 해볼게요. 자, 일단 등급 컷은 비슷하지만, 자, 25학년도하고 24학년도의 점수 분포를 볼게요. 국어를 먼저 볼게요. 자, 일단 24학년도 분포는 133이 1등급 컷이었는데 1등급에서 최고 점수 만점자가 153이 나와 있고 그 153까지는 17개의 단계를 거치고 있습니다. 17스텝. 점수 분화가 많이 돼 있죠. 이렇게 되면 변별력이 상당히 많이 갖춰져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25학년도 국어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1등급 컷은 131로 비슷하지만, 자, 131에서부터 최고 점수가 139인 점수인데 8스텝밖에 차이가 나지를 않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어려운 문제가 정해져 있었다는 얘기고 쉬운 문제와 가운데 문제가 있었는데 이 가운데 문제가 변별력을 그렇게 갖추고 있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문제는 등급 컷은 비슷하지만 각각 최고점에서부터 1등급 컷까지의 스텝이 상당히 짧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핵심이죠. 수학 보겠습니다. 자, 수학은 1등급 컷이 131이죠. 131에서부터 자, 세워보면은 10스텝 정도 차이가 납니다. 24학년도는 15스텝이에요. 133에서부터 최고 점수가 148점인데, 자, 요 점수 차이가 15단계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조금 전에 국어에서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이 분별을 할 수 있는 그 단위가 상당히 좁기 때문에 문제가 바짝바짝 붙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눈치 작전이 이번에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가군나군에서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일단 1점에서 2점 정도 상향을 지원을 하는 것은 좀 한 번쯤 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분명히 던져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등급을 판별하는 문제들이 상당히 적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중중까지는 하가 되고요. 중상이 중, 그 다음에 상부터는 구별 없이 상이 돼버렸다는 게 문제입니다. 자, 근데 이것도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나왔는데 작년 수능이 도수를 비교하면서 분명히 어떤 패턴을 그리고 있는지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자, 일단 패턴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패턴이라는 건 수학에서 좀 나타나는 패턴이고 국어 전문가는 아니니까 그 패턴을 정확히 제가 판단할 필요는 없겠죠. 이제 언젠가 국어 선생님과 같이 할 수 있는 기회는 있겠지만 그때까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국어의 스텝이 수학의 스텝보다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국어가 조금 더 키맨의 역할을 했다면 올해는 수학이 국어보다 더 스텝이 많아요. 그러니까 키맨의 역할을 수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죠. 자, 일단 국어는 상관없고요. 일단 수학만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30번이 어렵잖아요. 올해 9월부터 나타난 어떤 패턴이 어떤 거냐? 일단 수능은 100점 맞는 걸 목표로 들어가도 된다라는 것이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킬러형 문항이 없어졌기 때문에 30번을 맞추러 들어가야 된다라는 얘기죠. 자, 근데 문제점이 또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30번의 미적을 맞춘다라는 개념으로 들어간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시간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전략상으로 이거를 맞출 거냐 아니면 검사를 해서 96까지는 맞출 거냐라는 부분에 문제가 있는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 30번이 얼토당토하게 쉽게 나왔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니까 이게 맞췄다고 그러면 만점이 되고
하나 틀리게 되면 96이 되게 되는데 이거에 대한 표점상의 어떤 분포가 상당히 많이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거를 설명해 드릴게요. 자, 우선 24학년도의 수능 분포를 보게 되면 최고점이 148이죠. 그 다음에 144까지 쭉 내려와 보세요. 자, 처음에, 자, 148이 만점일 겁니다. 그게 515, 146이 75. 이게 되면 2점짜리 틀린 사람이 아주 적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 밑에 거는 2점이라고 봐야 돼요. 자, 이 두 번째 나타나는 게 이제 145가 415명이에요. 이거는 기아가 나왔을 겁니다. 기아가 작년에 확통보다 표점이 높았거든요. 전체 인원의 분포상으로 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144에 642명이라는 것은 확통의 만점자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43에 143이 되면서 13명이 꼈죠. 이게 아마도 확통의 2점짜리를 틀린 아이들의 어떤 지문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만점자의 인원수가 적다. 그러면서 쭉 올라온다. 그러니까 만점자가 들어왔을 때 그 인원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 그 다음에 차점자가 2점짜리 틀린 게 그 밑으로 나타나게 되는 그런 현상을 보이게 되는데, 자, 이제 보실게요. 자, 25학년 수능 분포를 보게 되면 140이 1229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만점자가 1229명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30번까지 시간 분배로 봤을 때 제가 그랬죠. 1번부터 12번까지 대략 10분 정도가 세이브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분명히 풀 생각을 한 사람이 있을 거다. 그런데 기존에 있던 패턴대로 했다면 포기하고 바로 들어가서 검사를 진행했을 경우가 있을 것이다 라고 봤을 건데, 자, 이렇게 됐기 때문에 1229명은 만점자가 나왔어요. 남자. 그리고 여자가 293명. 그래서 전체가 1522명이 만점자가 나온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차점자가 나와 있는데 48명, 그 다음에 56명이 나와 있죠. 제가 이게 문제가 있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냐면, 일단 만점자가 많다. 두 번째 차점자, 그 다음에 차점자가 2점대와 3점이 틀린 경우가 있었는데, 이게 너무 쉽다 보니까 미적의 3점짜리가 위로 올라와 버린 겁니다. 그러면은, 한 개 틀렸을 때, 미적분은 한 개 틀렸을 때 문제가 표점의 차이가 어느 정도가 나오게 되느냐라는 것을 보면은 대략 140인데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몇 점이냐면 133에서 132예요. 그러니까 미적에서 한 개 틀렸을 때 그 표점이 밀리는 점수로 봤을 땐 대략 6점 정도가 밀립니다. 4점이 아니고 6점이 밀려요. 6점이. 그러니까 미적을 선택한 친구들이 대부분 의대를 지향하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분명히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30번을 틀리게 되면 4점의 마이너스의 표점이 아니고 대략 5점에서 6점, 많으면 7점의 차이가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이거 반성할 사람 있죠. 문제 하나당 1점당 표점 1점이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참 멍청한 얘기입니다. 그건 멍청한 얘기. 이게 분배상으로 얘기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거 반성 좀 하시고 연구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분명히 이런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두 번째, 자, 지금까지는 미적 다음에 기하가 나오게 돼 있었거든요. 근데 점수의 분포상으로 봤을 때 682명과 102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하가 101명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일단 137이 확률의 확통의 만점자 같아요. 자, 그렇다면 그 확통의 만점자하고 기하의 만점자가 표점의 위치가 바뀝니다. 자, 그럼 이거는 어떤 상황이냐면 상위권상으로 갔을 때 분명히 확통과 미적의 점수 차이가 좁혀졌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올해 교차 지원을 했을 때 점수의 그 차이가 상당히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렇다면 교차 지원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상당히 주의해서 교차 지원을 해야 될 겁니다. 확통의 점수가 기하 위쪽으로 올라왔고 점수 차이가 조금 좁혀졌어요. 자, 그렇다면 교차 지원 상당히 조심스럽게 해야 될 거라고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측을 좀 해보죠. 수학상에서 어떤 상일 것이냐. 하나를 틀리면은 서울대 의대 갈 것이냐, 못 간다고 봐요. 그러니까 수학을 만점을 받으면 서울대 의대, 연대 의대, 카톨릭 의대를 가는 것이고 30번을 틀렸다. 그럼 30번을 날렸다. 자, 이럴 수 있습니다. 30번 맞고 4점짜리 하나짜리 똑같은 겁니다. 96점 한 개 틀렸다. 그게 키포인트가 되는 게 30번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30번이 맞으면 분명히 서울대 의대, 연대 의대, 카톨릭 의대 갈 수 있습니다. 근데 틀리게 된다면 표점이 4점이 아닌 5점 이상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분명히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올해 상위권 의대의 향방은
수학 30번이 키포인트가 된다. 미적분 30번이 키포인트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를 명심하시고 상위권 의대를 쓴다? 만점 받아야 될 거라고 보고요. 만점이 아니면 점수 차이가 좀 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 수학을 만점을 받느냐 안 받느냐는 서울대 의대를 갈 거냐, 연대 의대를 갈 거냐, 가톨릭 의대를 갈 거냐를 결정짓는 키맨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이번에 점수가 바짝바짝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눈치 싸움 반드시 끝까지 해야 됩니다. 혼자 하지 마시고, 그리고 그냥 점수 놓고 집에서 진학사 돌리고 이러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입시 지원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올해 상당히 난이도가 상입니다. 입시 지원하는 난이도가. 올해 수능은 제가 볼 때 역대 수능 중에 가장 안 좋은 수능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니까 올해 입시 지원할 때 상당히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낭만강사 홍사부였습니다. 시간은 바쁜 듯이 흘러 바람이